챗GPT의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에서 분해하기, 문제 전체를 한 번에 넣지 않고 쪼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봅니다. 분해한다는 건 하나의 문제 또는 프롬프트를 여러 개로 쪼개는 거죠. 가로로, 세로로 바뀌면 여러 개의 세부적인 몇 개 나눠진 프롬프트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쪼개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뭐가 좋아지느냐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의 문제라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관련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저거를 구별 없이 한 번에 집어넣었을 때는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질문이 될 거고, 결과적으로 AI는 답변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가 예상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여러 요청이 한 번에 이제 뭉뚱그려진 상태에서 섞여서 들어가면 그 결과를 주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균형이 만들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한 응답의 리스판스가 사실 실제로 챗GPT 같은 경우에 정해진 분량이라는 게 있어서 그 분량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더 많이 반영된 중요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 거기는 세부적으로 안 나오고 별로 안 필요한 부분들에 많은 분량을 할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 표면적인 일반적인 얘기까지밖에 안 나왔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분해하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뭘 어떻게 분해하냐? 뭘 분해하라는 건지 어떻게 분해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일 수 있겠죠? 그래서 분해하는데 들어가는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원래 가지고 있는 거라고 치고요. 그리고 요소가 식별이 되겠죠. 하위 주제나 조건, 제한사항 이런 것들이 관련될 거니까 뭘로 쪼갤 수 있을 건지, 그 다음에 논리적인 구조, 쪼개진 요소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지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이건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기로 하고 이걸 그대로 매번 따져가면서 쓸 수는 없을 테니까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프로세스예요. 원래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치자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고객의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 인식이었다고 친다면, 분해하기 적용하는 프로세스에서는 일단 문제를 분해하는 게 먼저겠죠. 문제를 원인, 영향, 해결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블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인 분석, 고객 행동 각 블록마다, 그 다음에 리텐션 전략 이런 것들이 앞에 얘기했던 이탈률 문제에 관련된 사항들이겠죠. 이런 걸로 이제 쪼개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쪼개진 내용들을 한 세트의 지시로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게 최종적으로는 프롬프트로 바뀌게 되겠죠. 자, 프롬프트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바뀐 프롬프트가 만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면, 또는 그 안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 결과를 통합해 주는 게 마무리 작업일 수 있어요. 이제 이걸 따로따로 쓴다고 했을 때는 결과 통합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자, 이 전체의 흐름이 분해하기를 적용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실제로 프롬프트는 프롬프트 작성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분해하기를 안 쓴다고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문제인식을 하자마자 바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거고 결과 통합도 없죠. 이 형태하고 지금 단계가 훨씬 많아진 모습을 비교해서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논리적 블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뭘 단위로 하란 말이야. 이거는 쉽게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봐야겠죠. 이럴 때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중국집입니다. 중국집이 가게 매출이 약 떨어지는데 이유가 뭐지? 매출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지? 답답한 마음에 챗GPT에다 이 사장님이 이렇게 프롬프트를 집어넣었다고 치자고요. 이게 일종의 매출 하락 원인을 분석하는 형태의 프롬프트일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죠. 자,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 매출이 떨어진 이유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겠죠 보통, 그죠? 그런데 문제를 분해하는 과정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 있을 거예요. 매출 변동 패턴, 고객 행동 변화, 마케팅 성과, 그 다음에 경쟁, 그리고 저런 것들이 종합된 개선 아이디어,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것이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었어 하고 문제가 쪼개지겠죠. 자, 이러고 나면 우리가 이 중에서는 어떤 거는 굳이 그 챗GPT가 답을 안 줘도 되겠고, 어떤 건 내가 관심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봐야 돼. 예를 들어서 고객 행동 변화하고 경쟁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은 내가 의견을 듣고 싶어. 분석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싶다. 이런 특정한 부분에 집중적인 관심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보여요. 그죠? 이런 식으로 라면.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여기 지금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고객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지 않았는데 AI가 알아서 우리 거를 해결해 줄 수가 없겠네. 분석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맥락이나 데이터를 추가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정된 건 앞에 그 뭉뚱그려진 것 말고 쪼개진 것 중에서 두 개, 고객 행동 변화하고 경쟁 환경 변화, 이 두 가지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근데 고객 행동 변화는 검색을 한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 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 행동 변화 관련된 기초 자료를 먼저 준비를 해서 같이 줍니다.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경쟁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검색으로 조사를 하게끔 한 거죠.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거는 좋은 답을 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죠. 앞에 그냥 막연하게 이유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줘, 이거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질문은 혹시 있으면 댓글에 주시면 됩니다. 신제품 출시 전략, 요거를 이제 만드는 예제를 한 번 더 봅니다. 주로 이제 비즈니스 예제들인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헬스케어 제품을 새로 출시를 한다.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 제품의 마케팅 전략을 세워달라. 이런 식의 이제 프롬프트를 집어넣는 거 흔한 일이죠. 그런데 역시 쪼개지 못하고 그냥 한 번에 집어넣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문제를 먼저 쪼개보자고요. 그죠? 그러면 타겟 시장 분석부터 제품 포지셔닝, 초기 프로모션 전략,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로 쪼개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보일 수 있겠죠. 경쟁 제품을 조사한다? 난 사실은 저렇게 마케팅 전략을 세워달라고 했지만 얘가 세워주는 마케팅 전략이 그대로 쓸모 있는 건 아니고 또 손을 많이 봐야 될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 지금 당장 중요한 건 경쟁 제품을 조사하는 거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이게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니 이게 전략 세우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한 거지? 어떤 항목들이 필요한 거야? 생각을 해보고 경쟁 제품이야 하고 내가 손으로 스케치를 한다. 머릿속으로 스케치를 한다 생각하셔야 되겠죠. 근데 저거 분해하기가 말이 그렇지 혼자서 힘들겠는데?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잘한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챗 GPT한테 분해해 라고 시키는 게 맞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그게 나쁜 방법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왜? 챗GPT가 그거에 상당히 유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무조건 분해하라고 했을 때는 맥락을 모르는 측면도 있고 정보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분해하기가 잘 안 될 수 있겠죠. 사람이 분해하기를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귀찮다고 포기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거죠. 이거 분해하기까지,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하는 것까지 맡기면 앞으로는 사람 뭐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오히려 이제 그 대신 이제 챗GPT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분해하게끔 해보고 내 의견하고 비교를 하면서 나의 문제 분해 능력을 키운다, 이렇게 접근한다면 그건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분해하기에 대해서, 문제를 분해하기, 바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한 덩어리로 구조화 안 된 상태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쪼개서 넣는 방식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는 답변의 품질입니다. 중요한 부분에 집중한 답변이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리고 중요하다는 게 결국은 그 사용자, 내가 관심 있어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품질이 올라가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국 중요한 문제라서 풀고 있는 거라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끝없이 반복을 할 수밖에 없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더 빨리 갈 수 있다.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자, 분해하기. 간단합니다. 덩어리를 나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덩어리를 골라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롬프트로 작성을 한다. 물론 이제 필요한 정보도 넣어주게 되겠고. 자, 오늘 살펴본 건 분해하기입니다. 문제를 한 통으로 집어넣지 말고 정리를 하고 쪼개서 쪼갠다에 초점이 있는 거고 쪼갠다를 기억하시는 거죠. 문제를 쪼개서 중요한 부분 골라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 얘기를 살펴봤습니다.